제4장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연말정산 개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의 개념은 매월 우리 급여대장과 관련해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쪽에서 사원 등록이 완료됐고 급여 신고하면서 매월 원천징수 했을 겁니다. 이렇게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1년 12달 간이세액으로 원천징수한 금액하고 정확한 세금 2월 달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정확한 세금과 비교해서 과부족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법인 개인이 연말정산을 하고요.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보고 연말정산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2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2016년도 12월 달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2017년도 1월 달에 퇴사하면 201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17년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다라고 되어 있고 2월분 근로소득이 없는 때에는 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에 퇴직한 직원들은 2016년도 연말정산을 우리 회사에서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03페이지에 중도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도 신고는 7월 10날까지 신고를 하지만 2월 말일까지 우리 직업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정상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의 연말정산 시기인데요.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상여에 대해서 원천징수 문제인데 자, 이 부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정상여 관련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신고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자, 2016년도라고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대해서 2017년도 2월 달에 2017년 2월 달에 그죠? 2월 달에 우리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고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날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합니다. 납부도 하고 이때 직업명세서도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신고하는데 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이 나오게 되고요. 세무조정에서 우리 소득처분이 나옵니다. 소득처분이 나오는데 이 소득처분의 종류가 상여라고 하는 소득처분이 있습니다. 상여라고 하는 소득처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인정상여라는 거죠. 인정상여가 되고요. 이 상여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인데 이 근로소득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가 언제냐? 귀속 언제 걸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세무조정 대상 연도입니다. 세무조정 대상 연도. 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상여 처분이 나온 세무조정 대상 연도가 2016년도죠. 그러니까 2016년 귀속이다라는 겁니다. 귀속이 되고요. 자, 직업은 실제 직업은 안 일어나지만 언제 직업한 걸로 보느냐?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신고일. 법인세 신고일에 지급된 걸로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뭡니까? 2016년도 근로소득인데 이미 2016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미 3월 10날에 우리 신고 납부하고 직업명세서까지 모든 걸 다 제출하고 끝났다라는 거죠. 끝났는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가 아니고요. 수정 신고가 아닙니다. 절대. 수정 신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로 신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신고다. 추가 신고다. 신고 언제까지 하느냐? 법인세 신고일까지. 법인세 신고일. 법인세 신고일 다음 달 10일. 10일까지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정상적인 신고수로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이때 주의하실 거는 신고와 동시에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하셔야 됩니다. 수정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미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죠. 3월 10날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3월 달에 우리 법인세 신고하면서 소득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월별 납부자. 납부자 당연히 하는 거고요. 반기별 납부자. 납부자 모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연말정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을 하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법인세 신고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신고가 아닌 정상신고 형태로 신고를 하시면서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해야 되고 정상신고해야 되는 부분은 월별 납부자든 반기별 납부자든 모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 있는 내용,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3페이지에 인정상여 연말정산 시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104페이지에 법인세 신고에 의한 경우에 신고일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표 밑에 보시면 반기별 납부자도 반드시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4페이지에 인정상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소득 처분이 있는 경우 12월 말 법인으로 2016년 법인세 정기신고에 의한 소득 처분 1명 1억 원 추가 정산세액 3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2017년 3월 달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8천만 원에 95만 원 세금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2016년 기속 법인 조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 조정에 소득 및 과세 표준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인정이자로 1억 원 상여로 소득 처분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다시 수정해서 하라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상여 처분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 및 과표 계산의 밑에 보시면 소득자료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소득자료명세서에 가면 자, 이 부분 인정상여, 그 다음에 귀속연도, 인정상여는 세무조정 대상연도가 귀속연도라고 있죠. 2016년 금액 1억. 연말정산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연말정산 4월 10일까지 할 거죠. 그래서 여라고 표시하고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없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여로 표시해서 0이 돼야 된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제로로 표시하고 원천징수일은 법인세 신고일, 신고 여부에 대해서 원천징수 신고했느냐 예라고 표시하고 소득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백두산의 주민등록번호, 비고의 연말정산 원천징수 필 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와 소득자료명세서를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되겠죠. 원천징수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신고를 2017년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6 원천이 지금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자금연도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금연도를 2017로 변경을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 쪽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귀속이 16년도 거죠. 16년도 건데 연말정산이 2월 달에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귀속하고 똑같이 적습니다. 2017년 2월 달이 연말정산 시점이 될 거고요. 지급기간은 3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2017년 3월 달로 해서 신고 구분은 정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정기 부분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자, 정기 부분으로 입력을 하면서 신고 구분에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이 있는데 소득 처분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체크 표시를 합니다. 연말에 체크 표시는 지금 우리 마우스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를 입력함으로써 자동으로 연말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연말 쪽에 보시면 우리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귀속 2017년 2월, 지급 2017년 3월 돼 있고요. 연말정산 쪽에 한 분이고 1억 원입니다. 1억 원. 추가세액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자, 납부세액 3천만 원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그러니까 소득 처분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요걸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감해서 신고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3월 달에 정상적인 2017년도 3월 달에 급여 지급한 게 있죠. 3월 달 급여 지급. 정기신고분으로 가서 간이세액으로 가서 20명의 총 지급 금액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고 9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만 원 내서 신고서 마감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지금 2장 만들어졌죠. 귀속 3월과 지급 3월, 귀속 2월과 지급 3월로 해서 2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2장 만들어진 내용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해서 전자신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자신고 한번 보시면 전자신고에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백두산에 보시면 매월 해서 귀속과 지급 연월이 동일한 걸로 해서 두 가지로 서식이 작성되어 있는 게 있죠. 요걸 제작하셔서 전자신고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신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자신고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원천 부분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신과 동시에 또 하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급명세서 107페이지에 메뉴에 보시면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에 소득처분 금액을 반영해서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는 2016년도로 넘어와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쪽에서 백두산의 소득명세에 보시면 소득명세에 보면 인정상여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정상여 입력하는 안에다가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입력하면 인정상여 추가분 있죠. 추가분을 반영하셔서 연말정산 다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시 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형태로 작성을 하셔서 4월 10날에 우리 법인세 원천세 신고하실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바로 위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는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수정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 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기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가산세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가산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내용과 인정상여 부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